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핫한 이슈들, 종목들,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올리온 컨설팅 윤혜림 대표, SK증권 이재규 PB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장님이시군요. 죄송해요. 예, 일단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두 분의 탑픽주가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어서 먼저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혜림 대표님이 지난주에 이제 유례기판주에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필옵틱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52주 신고가를 오늘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지금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필옵틱스 지금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제가 목표가를 너무 낮게 잡아드린 것 같아서 한 5만 원 정도로 제시를 했었는데 좀 단기간에 지금 반도체와 코스닥의 영향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오늘 최고가 이제 6만 300원을 갱신을 하고 지금 좀 약간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뭐 반도체 이 정도의 흐름을 간다면 다시 한번 충분히 6만 원은 터치를 해볼 수도 있고 이제 6만 원 그 이상을 가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2월은 보수적으로 보자 관점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한 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6만 원 이상으로 홀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5만 원 제시해 주셨던 목표 주가를 훌쩍 넘었습니다. 일단은 절반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나머지는 한 6만 원 선까지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이재규 차장님의 지난주 탑픽주가 한미약품이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앞자리가 바뀌었더라고요. 한미약품은 어떻게 좀 더 보유해 볼까요? 네, 오늘 뭐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슈로 인해서 밀린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이제 제품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에는 부담이 되고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시간을 좀 두고 보면 저는 우상향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한번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풍부한 이 유동성 장세 안에서 오늘 시장의 주인공, 가장 핫한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이용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이후 샌디스크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정말 시간을 걸어서 10% 훌쩍 넘는 급등세를 보이며 우리 국내 반도체 투심도 개선이 됐는데요. SK하이닉스 여전히 90만 닉스를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다행히 강보합권으로 상승 전환에 다시금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윤혜림 대표님. 미증시의 이런 여러 변동성에도 국내 반도체 탑2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을지 최근에 너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뭐 이론적으로 보면 상승룸이 더 남아있다라고 하고 뭐 SK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 150만 원까지 이렇게 목표 주가를 제시했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SK증권에서 150만 원 간다고 했으니까 갈 것 같긴 한데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제 1월이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너무 좋은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좀 과하게 달린 경향이 없지 않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면 과연 이 똑같은 이유로 2월에도 또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방송도 그렇고 시장을 다 대부분 좋게 평가를 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랠리가 끝이 날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뭐 언제든지 오늘 이제 말일이고 미국발 이런 변동성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뛰어내릴 필요가 없지만 자꾸 신규로 잡으시려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매주 반도체를 진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항상
3일선, 5일선, 10일선, 20일선 대응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사더라도 이렇게 급등이 아니라 사실 샀으면 어제 같은 음봉에 샀었어야 됐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의 랠리가 끝나기 전까지 이 반도체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꺾이기 전까지 상승은 하겠지만 언제든 우리가 뭐 깊지 않은 조정이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하면서 이평선, 이제 단기 이평선 대응 그리고 어제 같은 음봉이 출현했을 때 매수를 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음봉이 나올 때마다 쭉 담아야 된다라고 정말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 그리고 만약에 신규 접근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의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또 오늘은 반도체 대장주뿐만 아니라 소부장주들의 엄청난 급등세가 눈에 띕니다. 리노공업, 대덕전자 여러 가지 지금 소부장주들이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재규 차장님. 네. 소부장주들은 가벼운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 오르면 엄청난 폭등세를 보여주잖아요. 오늘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소부장주들의 특징이 있다면 좀 분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좀 잡아봐야 될 그런 소부장주들이 있다면 눈에 띄는 종목들 좀 언급해 주실게요. 일단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에 약간의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만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금융 투자를 통해 가지고 ETF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ETF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소부장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 우리가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제가 당시에는 월덱스나 BCNC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관련돼서 이제 소재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소재 쪽 같은 경우도 오늘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뭐 쫓아가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시장에서 아까 전에 뭐 윤혜림 대표 같은 경우도 그 필옵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JNTC라든지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안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지수 자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잘 버텨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2월달 같은 경우는 1월달만 못하겠지만 반도체에 대한 비중 자체로 완전히 줄이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내가 포트에서 반도체가 50%였다라고 한다면 2월달에는 30%로 줄이되 많이 못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에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윤혜림 대표님한테도 좀 자세하게 또 종목 이야기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표님 종목 잘 보시잖아요. 소부장주에서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지금 너무 달려서 또 어떤 걸 봐야 되나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판주들이 많이 쉬어갔었는데 오늘 뭐 대덕전자 그리고 심텍 좀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판 내에서도 이수페타시스나 TLB 같은 경우 아직 상승을 안 해서 이수페타시스를 저는 다시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가가 조금 빠지게 된 게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하회를 했는데 이 매출 인식에 대한 기준 변경으로 이 1월로 2월이 되고 또 연말 일회성 비용으로 좀 매출이 이 영업이익이 빠진 거라 사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이스페타시스 자체는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예상치를 상회했을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다시 한번 우상향 기조로 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상승하는 종목이었고 저는 이렇게 빠질 때가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딛고 지지를 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어서 이수페타시스를 다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비전도 많이 눌려 있었는데 이제 오늘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비전 같은 경우에도 이 HBM에 적용될 HCB 공정 핵심 장비들 그리고 하이닉스양 이런 TC 본더들이 올해 좀 상승치를 이 영업이익 상승을 많이 이뤄낼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몇 달 전에 방송에서 소개했던 테크윙이 이제 날개를
잃고 추락을 해서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뭔가 퀄 테스트는 하고 있는데 실적에 찍히다 보지 않으니까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성과가 나온 게 아니야라는 우려로 이제 주가가 빠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흐름으로 돌리려는 모습을 보니 좀 긍정적인 부분을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세 가지 종목군 중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규 차장님은 유리기판 관련주 말씀해 주셨고요. 윤혜림 대표님은 이수페타시스, 한화비전, 테크윙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반도체 섹터와 함께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현대차 주가는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현대차가 4% 넘게 밀리면서 50만 3천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관세 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오늘의 하락의 트리거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규 차장님, 네. 내일 다시 한번 만나서 합의점을 찾는다고 합니다. 현대차 주가 오늘은 다소 밀리고 있지만 여러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60만 원, 70만 원, 65만 원 높게 제시하고 있어요. 현대차 그럼 50만 원 선은 지금은 기회인 건지 음봉일 때 이렇게 담아보는 전략 유효할까요? 네, 일단 현대차가 원래 4% 빠지고 이렇게 자주 움직이진 않는데 많이 움직이진 않는데 최근에 어쨌든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낙폭이 좀 크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부담이 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현대차가 올라왔었던 가장 큰 모멘텀은 로봇주로서의 밸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그 부분과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분위기를 고려해 본다면 50만 원대에서 45만 원대까지 밀림이 나오거나 그 밴드를 잡아봤을 때에는 전 오히려 주가가 밀렸을 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현대차가 항상 제조업체로서 저평가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서 제조업체에서 로봇이란 성장 밸류가 붙어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지금 일단 관세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관세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안고 있었던 상황에서 주가가 횡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올 때는 로봇이란 모멘텀이 많이 붙어줬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 쪽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전 여기서부터는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분할 매수의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추가적으로 만약에 시장 자체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현대차도 힘을 잃을 겁니다. 하지만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5,100포인트, 5,000포인트 이상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매력적인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테슬라 외에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는 분할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은 개별 이슈에 따라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알테오젠의 키트로다 SC 로열티율 논란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투심이 한번 꺾였었는데요. 그 당시를 좀 기억해보면 알테오젠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 ABL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유입됐었는데 지금 산오피 기술 이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라는 소식과 함께 여전히 18%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측에서는 개발 중단이나 계약 변경과는 무관한 전략적 재정비다라고 해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핵심 자산의 위치에서는 한 발 물러났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서 지금 투심이 한번 꺾였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고가권에서 ABL 바이오가 자리를 잘 지켜주다가 추세가 좀 꺾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탈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번 소식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이 두 번의 충격을 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 오늘자 ABL 바이오 사태를 그냥 쉽게 요약을 해보면 지금 사노피의 기술 이전한 이 파킨슨병 신약이 개발 우선순위에 이제 밀려나면서 뭔가 불확실성이 추가가 되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이슈를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요약을 해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암인지를 모르고 항암제를 썼다면 지금은 암세포가 있는 사람만 골라서 약을 쓰는 단계라서 임상이 느려진 대신에 성공 확률을 높이려는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일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주가는 우리의 심리와 그리고 수급이
만들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뭔가 임상 지연이나 이런 지연은 사실이지만 사실 기술 실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성공 확률을 높이려는 선택이었을 뿐인데 이제 불확실성이 발생이 되고 우려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장대 음봉인데도 20만 원대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ABL 바이오가 지금 조정일 때 한 17만 원에서 20만 원 이내 부근이었고 최근에 한 25만 원 이상으로 슈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최근에 20만 원 선 이상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투심이 좀 주가의 향방을 정하는 거라서 저도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우리가 조금 더 보유를 하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투자자의 성향에 따른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단기 불확실성은 조금 배제하고 싶다. 나는 차라리 뭐 손절을 하고 혹은 익절을 하고 지금 정리를 하고 뭐 다른 이런 섹터나 종목에서 돈을 벌 자신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저는 좀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는 ABL 바이오의 모멘텀 그리고 제약 바이오의 향후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조금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그 기회비용을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굳이 뭔가를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좀 우리 심리적으로 개선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투매에 동참하지 말자. 다만 비중 조절은 다소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의 연이은 악재, 제약 바이오 종목들 정말 변동성이 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 오늘도 코오롱 티슈진, 리가캠 바이오, 에스티팜 같은 종목들은 52주 신고가 경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네. 종목 옥석 가르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현 시점에 투자 전략 어떻게 좀 꾸려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ABL 바이오가 거래 대금이 많이 붙어서 저도 이게 무조건 돌아설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ABL 바이오가 낙폭을 키우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은 장 초반에 반도체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도체가 강했기 때문에 ABL 바이오를 보유했었던 투자자분들이 좀 넘어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저는 종가까지 좀 보시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가 많거나 종가가 저가로 마감이 되면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종가가 만약에 아랫꼬리가 좀 달려서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는 일정 수준의 반등은 일단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삼천당 제약과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케어젠 그리고 메지온 같은 경우는 지금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가 죽었다라고 보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 변동성이 너무 큰 게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매수를 하는 거고 그 위험에서 더 큰 수익을 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공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ABL 바이오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리스크 관리가 난 너무 무섭다, 리스크가 너무 무섭다라고 할 경우에는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겠죠.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그죠. 비중 조절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과 추가적으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좀 분석을 해서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에 따라서 주가가 만약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덜어내거나 이런 출구 전략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하면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는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다음은 방산과 우주항공 이야기 각각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에 간밤에 금 가격과 국제 유가가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아직까지는 전면전으로 치닫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에는 큰 악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만약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고조가 된다면 방산주 좀 미리 담아보는 전략은 어떨지 궁금한데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방산주를 미리 담기에는 지금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방산주는 조금 선매수보다는 이런 이벤트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산주도 사실 기나긴 기간 조정 이후에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 다시 또 숨고르기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2월에 조금 시장 색깔이 바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시장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 시에 방산을 다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지금도 이미 좀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산 섹터 안에서도 우주항공 모멘텀이 있는 쪽은 또 강합니다. 간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 혹은 xAI와 합병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페이스X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재규 차장님. 우주항공주도 딱 1월 시작하고 나서부터 정말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뭐 로봇 다음 우주항공인가라고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둘 다 잘 가고 있긴 하더라고요. 2월에도 우주항공 관련주들 여러 가지 발사 모멘텀도 있던데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안 올라 있다면 우리가 2026년도에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일단 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6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20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한 달 동안 나온 시세이기 때문에 이제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그리고 속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좀 가파른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크게 권해드리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가 우주항공 산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여기서 주가 자체가 조정을 좀 받았을 때에는 그때는 좀 과감하게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전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장기 투자로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지금 추격하기엔 좀 부담이 된다는 얘기까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혜림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2월은 좀 이제 다른 섹터들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엔터 하이브 보려고 합니다. 이제 중국 최대 연휴 춘절 앞두고 있어서 엔터뿐만 아니라 뭐 피부 미용, 뷰티 이런 뭐 카지노 뭐 이런 중국 관련된 소비주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는 특히 3월에 BTS 신보 발매를 앞두고 있고 BTS 공백 기후도 지금 다른 라인업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잘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한 중장기 조금 안정적인 포트로 가기에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3만 원, 손절가는 3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는 하이브였습니다. 이어서 이재규 차장님의 탑픽주는 유리기판 쪽이네요. 네, 오늘 다뤄본 섹터에 이제 하이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엔터 쪽이 만약에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하이브를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나 뭐 화장품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다뤄본 섹터 중에서는 반도체 쪽을 여전히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라온 기업들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막 자금이 들어온 쪽이 저는 유리기판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선 JNTC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정말 강하고 이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생각보다 좀 더 포모를 느낄 때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전요 JNTC 유리기판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어서 2026년도 같은 경우는 관련된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가지고 JNTC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엔터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 주시면서 하이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지금 유리기판주들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JNTC에도 관심 가져보자라고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2월의 첫 거래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